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을 때린 일이 또 드러났습니다. 이번엔 대전입니다. CCTV에 녹화되는 걸 알면서도 보란 듯이 학대를 이어갔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둘러앉아 공부를 합니다. 지켜보던 교사가 아이의 이마를 때립니다. 몸이 뒤로 휘청입니다. 이번엔 얼굴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아이가 울자 코를 잡아 비틀고 반대편 뺨을 또 때립니다. 학대는 옆에 있는 아이에게로 번집니다. 밀쳐 넘어진 아이는 색연필을 다시 주워와 앉습니다. 마스크가 벗겨질 정도였습니다. 지켜보던 아이들은 잔뜩 겁에 질렸습니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고작 5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었습니다. 때리고 나서 도망가는데 다시 오라고 해가지고 또 때리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5살짜리 애가 얼마나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부모들이 CCTV를 보기로 마음먹은 건 한 아이의 말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때렸어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언제 때렸는데 매일매일. 담임교사의 학대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배나 얼굴을 꼬집어 멍이 드는 날도 잦았습니다. 부모가 물으면 거짓말을 둘러댔습니다. 애가 미끄럼틀에서 놀다가 친구가 밀어서 다쳤다고, 배 부위를. 그래서 자기가 용고 잘 발라줬다고. 경찰은 CCTV를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현재까지 CCTV로 확인된 피해 아동은 4명입니다. 경찰은 7명 전부가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공부를 가르치려는 욕심에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JTBC 취재진이 교사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아이를 때린 교사들은 하나같이 교육 핑계를 댑니다. 지금부터 보실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에 나와서는 심지어 아이가 학대를 유발했다고 했습니다. 맞은 아이는 27개월, 3살이 겨우 넘은 아이였습니다. 계속해서 배승주 기자입니다. 27개월 된 A군이 인형이 담긴 수납품을 바닥에 쏟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떨어진 인형들을 A군에게 던지며 혼댑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잠시 뒤 A군이 같은 실수를 하자 이번에 넘어뜨린 후 박수를 쳐 겁을 줍니다. 이튿날 놀이 시간엔 스티로폼 공을 A군을 겨냥해 던집니다. 연달아 머리를 8번 맞춥니다. 큰 상자를 A군 주변에 던져 위협도 했습니다. A군 손을 잡아 억지로 손뼉을 치거나 뺨을 때리기도 합니다. 기저귀를 갈 때는 바지를 A군 얼굴에 덮어뒀습니다. 다쳐본 적이 많았거든요. 믿고 있었는데 너무 참담하고.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 교사는 원생 3명을 42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교사 1명과 원장은 학대를 방조한 혐의입니다. 그런데 가해 교사는 최근 법원에 낸 의견서에 A군이 범죄를 유발했다고 적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때리는 등 문제가 많았고 교사 자신도 때렸다는 겁니다. 또 학대가 아닌 훈육이었고 일부는 장난삼아한 행동이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27개월 아이가 학대를 유발했다는 의견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되게 반성하는 것처럼 고개도 숙이고, 근데 막상 적어온 내용이나 이런 걸 보니까 너무 피해 학부모들은 원장의 학대 사실을 숨기다 뒤늦게 신고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가해자와 함께 빌면서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회유를 했고, 신고를 해봤자 처벌이 약하다. 법은 판결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이라도 못 드리겠는데. 한편 울산 중구청은 신고가 접수되고 넉 달이 지난 뒤 학부모들에게 학대 사실을 알려 늑장 대응이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때려도 피하지 않고 맞아도 울지 않는 아이, 또 친구와 맞는 걸 봐도 꿈쩍 않는 아이. 교사의 학대가 드러난 대전의 한 어린이집 아이들입니다. 저희와 함께 CCTV 영상을 분석한 아동 전문가는 꽤 오랫동안 맞으면서 학습된 모습일 거라고 했습니다. 자그마한 몸과 마음 속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그동안 안고 있었던 건지 이제서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배승주, 정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사가 5살 아이 이마를 때립니다. 아이 다리가 번쩍 들릴 정도입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다리 사이에 두고 또 때립니다. 아이가 뭔가 말하자 코를 잡아 비틉니다. 울먹이자 사정없이 뺨을 때립니다. 맞아서 넘어져도 교사 앞으로 다시 갑니다. 손으로 맞거나 피하지도 않습니다. 더 맞을까봐 울지도 못하는 모습입니다. 옆에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달아 7대를 맞고
곧바로 색연필을 주워와 교사 앞으로 다시 갑니다. 마스크가 벗겨질 정도로 2차례 뺨을 맞은 뒤에야 눈물을 훔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다른 아이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교사가 나간 후에는 맞은 아이를 감싸줬습니다. 과도한 통제는 그건 폭력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아이들이 꼼짝을 안 하고 있어요. 가해 교사는 올 가을쯤 처음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학대의 길들여진 정황이 CCTV 곳곳에 남았습니다. 완전히 꽁꽁 얼음 상태가 됐다거나 아니면 꽤 오래 이런 것들을 쭉 이제 경험을 해서 어느 정도 아이들이 이제 이런 거에 이거 정말 좋지 않은 학습, 러닝이 됐다고 보는 거죠. 경찰은 CCTV 영상 중 3분의 1가량을 분석해 20여 차례 학대 장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CCTV 영상 분석이 끝나면 앞서 기각됐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대전 어린이집 5살 아이들의 심리 검사지입니다. 크고 긴 나무에 동그란 사과가 달렸습니다. 기둥에는 가위표를 잔뜩 그렸습니다. 아이는 가위표가 밴드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이제 자아를 표현하는 이 나무가 아프거나 또는 죽거나 또는 상처가 나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내가 아프고 내가 지금 다치고 위험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매일 메고 다니던 가방에도 이 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신호를 계속 보냈던 겁니다. 집 주변에 뾰족한 가시 울타리도 그렸습니다. 집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욕구를 나타내거든요. 이것은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는 불안함을 표현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난감 검사에서도 같은 행동을 보였습니다. 동물 장난감으로 어린이집 생활을 표현하는 놀이입니다. 선생님이라며 고른 동물은 코끼리, 하마, 상어. 이빨이 날카롭거나 뿔이 있는 무서운 동물입니다. 나보다 큰 동물을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것은 두려움이나 또는 나보다 큰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동물의 비유를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나타나면 다른 동물들을 칠판이나 방 구석으로 숨겼습니다. 치료사를 처음 만난 아이들은 자신을 때린 교사를 좋은 선생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아파서 오지 못한다고 말하고 나서야 무섭다고 털어놨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감은 아이들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이제라도 어른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고통을 겪은 아이들을 어떻게 보듬어야 할지,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에게 이가혁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왜 이러는 거죠? 아이들에게 어린이집 교사는 부모 다음으로 중요한 존재입니다. 피해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우선 해야 할 일,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앉혀놓고 어른들의 부당했음을 말해줘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야. 너희 선생님이 너를 이렇게 대하는 거는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알게 돼서 미안하다. 지금이라도 알게 됐기 때문에 엄마 아빠나 모든 어른들은 너희들을 보호할 거고 너희들이 겪었던 아픔에 대해서는 회복하도록 잘 좋아지도록 노력을 할 거다. 안 좋은 상황을 포장하려 모호한 말을 해선 안 됩니다. 선생님이 너희들 잘 하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릴 권리가 없는 거야. 이 선생님은 벌을 받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아이가 편안히 말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캐묻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더 편안해지도록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언제나 엄마 아빠나 어른들은 네 편이고 네가 하는 말에 우린 귀를 기울일 거고 너를 존중해. 그러니까 얘기해보렴. 이렇게 해서 아이가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해요. 학대를 직접 당한 아이뿐만 아니라 목격한 아이까지 모두 전문가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